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제 무기 산 나라들이 아름아름 꽤 좀 됩니다, 이제. 친중국가들 1대1로 하면서 많이 생겼죠. 특히 미얀마 같은 경우에 중국의 지원으로 쿠데타까지 했고, 그 미얀마는 그래서 중국제 전투기 샀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쿠데타 세력은 완전히 친중이죠. 뭐 이런 나라들,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뭐 많은데 또 태국, 다 또 태국도 쿠데타 중국 지원 받았죠.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제 무기 써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중국제 전투기, 잠수함 구입한 나라들의 최후 어떤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이 16억 달러를 투입해서 F-35A 그리고 B로 15대 추가 구매한다 라는 소식부터, 미 공군의 F-35 한 대가 시내에서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와 잘한다 하고 환호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이 15억 9,700만 달러를 투입해 F-35A 전투기 8대와 F-35B 전투기 7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한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일본은 F-35A 105대와 F-35B 42대 등 총 147대의 F-35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추가 구매 결정으로 일본의 F-35 보유량은 162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존스법 때문에 군함 건조 능력과 유지 보수 능력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핵잠수함 전력이 고장 상태이며 공격 원잠 전력은 전량 수리 대기 상태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공급하기로 했던 수호이 35 전투기 납품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에서 러시아제 야크 130 고등훈련기 2대가 발견돼 러시아가 훈련기를 이란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아스트라가 테다스 마크-1A 전투기에서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스트라는 유행에 따라 적외선 유도 모델은 80km, 레이더 유도 모델은 120에서 35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국산 퇴물 레이더를 장착할 예정인 인도 전투기들이 과연 이 미사일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 공군 F-35A 전투기가 지상의 나무를 스치며 비행하는 초저공 비행으로 주민들을 놀라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시내에서 제388 전투비행단 소속 F-35가 에어쇼 연습을 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현지 주민들은 민원을 넣기는커녕 좋은 구경 잘했다며 해당 조종사인 크리스틴 울프 소령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자, 일본이 16억 달러, 정확하게는 15억 9,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조금 넘는 돈인데, 이 돈을 투자해서 15대의 F-35를 산다. 그 중에 F-35A 공군형이죠, 8대, 또 수직이 착륙 버전이죠, 해군형 7대 해서 15대를 사는데, 야, 일본이 지금도 F-35 많이 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량이 100만 7대, F-35A가 105대, 그리고 F-35B 항모 이즈모하고 이제 이런 데 넣죠. 카가 이즈모에. 여기에 42대였는데 이걸 각각 던뜨려서 총 162대의 F-35를 가지게 되는데,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F-35를 보유하게 되는 나라가 되겠다. 와, 부럽네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영국하고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F-35를 지금 아직 사업 스타트 안 했는데 총 40대, 그리고 앞으로 더 하면 60대가 되겠죠. 일본보다 100대 적은 F-35, 그리고 우리는 차세대 전투기를, 일본은 6세대를 하는데 우리는 4.5세대 전투기 KF-X 하게 되죠. 그게 저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부러우면 진다고 하는데 이건 뭐 부러운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영국 해군 공격 원잠, 그리고 전략 원잠 뭐 있죠. 전략 원잠 뱅가드급 핵 미사일 탑재한 거, 트라이던트 미사일, 요게 4척이 있고,
그리고 공격원잠 아스티드급 우리나라에도 한 척 왔었죠. 이게 5척 있고 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총 7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퇴역 직전에 있는 트라팔카급 한 척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잠수함들이 가동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고장 상태다. 그리고 이 공격원잠 현재 6척 있는데 전부 수리 대기 상태다. 근데 왜 빨리 그러면 안 되냐? 영국병이다. 이거예요. 영국병이 아직도 못 고쳐졌다는 건데 부품 구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뭐 빨리빨리 부품이 들어와야 수리를 할 텐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리고 노조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조선소 노조들이 너무나 일을 천천히 한다라는 거. 영국병이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국산화하자 해서 국산 무기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부품 조달이 너무 늦고 이게 미국제보다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 미국제는 너무 아주 많이 만드니까 규모의 경제도 성립되는데 여기 뭐 잠수함 5척 하면서 여기에다가 부품 우리 미국하고 다르게 할 거야. 왜? 우리는 대영제국이니까, 우리가 종주국이니까 뭐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이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조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도 한국의 모 자동차에서는 야 이거 미국의 좋은 모델 그거 안 돼. 안 들어와. 우리는 그거 우리 라인에서 안 만들어 줄 거야. 또 라인을 변경하려고 해도 이 잘 팔리는 A 모델이 있는데 그 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해도 노조가 싫어. 우리는 계속 하는 거 계속 할 거야. 왜? 휴대폰 보면서 계속 해야 되니까. 새로운 거 들어오면 나 복잡하잖아. 싫어. 이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모 자동차 회사의 공장인데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공장에서는 절대로 휴대폰 보지 않고 휴대폰은 다 놔두고 공장에 들어가서 라인에서 작업하고 딱 나오는데 왜? 거기도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뭐 잘 안 하면 넌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는데 여기는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휴대폰 들어가서 뭐 야 한 3대 정도 한꺼번에 막 해놓고 나머지 4대쯤 올 때 아직 남았지? 휴대폰 보고 좋아요 달고 자 이러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영국처럼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야크 130 훈련기인데 이 2대가 이란에 나타났어요. 이란 국기 색깔의 조합으로 지금 도색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야크 130을 바탕으로 이탈리아가 M346 만들었죠. 우리 T-50한테 계속 이겼던 바로 그 M346. 그런데 이란은 이거 없었는데 갑자기 2대가 나타나서 수호이 35 전투기를 구매를 했는데 돈도 다 줬고 그래서 수호이 35 대신 야 이거라도 써라 하고 준 건지 아니면 니들이 수호이 35를 운영하려면 현대적인 교육 좀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 갖고 훈련 좀 해 하는 과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란에 이런 훈련기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인도가 자국산 아스트라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테자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미사일이고 자 그런데 이게 정말 굉장한 미사일이에요. 성능만 제대로 구현된다면 일단 적외선 추적 미사일, 열추적 미사일, 우리 한국으로 치면 사이드와인더, 우리 한국의 사이드와인더 해봐야 뭐 10여 킬로밖에 안 날아가고, 최근, 최신형 사이드와인더 같은 경우는 한 30km, 9X 버전,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건 열추적인데 80km 날아가죠. 그리고 또 이게 버전이 열추적 버전 하나, 그리고 레이더 유도 방식 3개가 있는데, 레이더 유도 방식 3개는 각각 120km, 200km, 350km, 완전히 뭐 프랑스의 미티어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엄청난 건데 이런 미사일인데 문제는 테자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우탐이라고 하는 인도산 레이더인데 요즘 뭐 전부 지라갈륨 소재로 만든 에이사 레이더 만드는 이 판에 갈륨 비소로 만든 저성능 에이사 레이더를 갖다 붙여놓고 이게 탐지거리가 100km예요. 자기애들이 100km라고 하면 이게 뭐 100km가 다 제대로 안 보일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사거리 350km 250km 이런 미사일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보여야 쏘죠. 그래서 참 희한하다라는 건데 참 인도는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쑥 지나가죠. 그래서 뭐 차 위에서 작업하던 이 청년들이 여기가 뭐 공원 같은데 캠핑카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뭐 넘어질 뻔도 하고 여기 보이는 이 나무가 완전히 휘청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아도 30m보다 더 높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뭐 한 20에서 30m 사이 높이 정도로 날아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청년들도 뭐 차에서 떨어질 뻔하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욕하고 뭐한 짓이냐 하고 민원하고 이게 아니고 야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
그래서 알아보니까 크리스틴 울프 소령이라는 거예요. 야, 당신 정말 대단하다, 짱이다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참 미국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합니다. 멘탈이 참 강력하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야, 국민들 좀 멋지다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에어쇼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훈련하다가 이게 마치 야, 우리 민원들어서 뭐 여기에 우리 강아지가 놀라가지고 우리 강아지가 지금 뭐 어떻게 됐어? 피해 보상금 내놔. 우리 강아지가 뭔가 멘탈이 좀 흔들린 것 같아. 막 5분 동안 계속 짖었어. 그러니까 피해 보상 내놔. 이제 이런 민족은 우리는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몇 년 전에 블랙 이글스가 한번 에어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에어쇼 당일날 또 에어쇼 예행 연습할 때 저희 집에 제가 키우는 이 애완견이 어마어마하게 짖었어요. 왜? 뭐 제트기가 막 바로 그냥 머리 위에서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그걸 민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서비스해 주는 거니까 그걸 박수를 쳐야죠. 주요 소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상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조립은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지는 JF-17 전투기 때문에 운용국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키스탄과 미얀마 두 개국 JF-17 전투기 거의 모든 기체가 임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의 요청에 따라 중국이 개발해준 JF-17 전투기가 엔진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가동률 저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키스탄과 미얀마 양국에서 중국 측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인도와 미얀마 매체들이 9월 초부터 연쇄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8월 중순 파키스탄 공군에서 먼저 제기됐는데요. 파키스탄 당국은 현재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 146대의 JF-17 가운데 대부분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측의 가동률 정상 회복을 위한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파키스탄은 JF-17 개발과 관련한 대부분의 세부 사업들을 중국 측에 일임했지만 엔진만큼은 중국제 WS-13 대신 러시아제 RD-93 엔진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엔진 수급 문제가 심화되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이 러시아제 엔진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대신 해당 엔진을 중국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받도록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넣었는데요. 파키스탄은 엔진 공급과 후속 군수 지원 책임이 있는 중국 측이 러시아 측 사정을 핑계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올해 초 러시아 측과 직접 접촉해 엔진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서방 세계의 강력한 압박과 중국의 반발 때문에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 공급이 불가하니 중국제 WS-13 엔진으로 교체하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파키스탄이 이를 거부해 엔진 정비가 불가능해지면서 비행 불가 상태의 기체들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은 미얀마 공군의 JF-17도 마찬가지입니다. 민 아웅 클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 겸 총리는 지난 9월 2일 도입한 JF-17 중 작동되는 기체가 없다라며 공급자인 파키스탄을 성토했는데요. 클라잉 장군은 JF-17을 작전 부적합으로 재분류하고 파키스탄 측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공군의 JF-17은 엔진 조달 불가 상황은 물론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비, 무장 등 거의 모든 계통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JF-17을 최강의 4.5세대 경전투기라고 선전하며 도입했던 도입국들, 이제 다른 전투기를 알아봐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자, 이건 러시아도 겹쳐 있고 중국의 신용 문제예요, 지금. 중국은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라 라고 교시를 받았기 때문에 신용, 신뢰, 정직 이런 거하고는 사실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북한하고 통일을 하면 그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직, 신뢰 뭐 이런 것들 교육을 받은 우리하고 이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서 빨리 저 사람들을 정직하고 신용,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국민으로 만들까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그 자체가 없어요. 머리에 정직해야 돼, 신용을 지켜야 돼,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이 어떤 개념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이익이 있으면 이거 먼저, 또 줄이 있으면 떼치기. 왜? 뭐 질서가 왜 필요해? 정직은 또 왜 필요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JF-17 전투기 만들 때 중국이 다 만들어줬죠. 파키스탄은 공동개발 이름만 걸고. 그리고 할 때
이 중국이 WS-13 엔진 노라고 했는데 그 WS-13 엔진이 구형 미그 29의 엔진인 RD-33 엔진을 카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형 미그 29에는 RD-93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거라도 집어넣어야지, 그걸 집어넣어야지 구형을 갖다가 카피하면 얼마나 성능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러시아제 엔진 우리는 바로 한다. 그것도 인도에서 지금 뭐 형편없다고 악평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제보다 낫지 않냐 해서 그 RD-93 엔진을 넣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죠. 러시아제 무기 갖다 쓰면 제재받죠. 그리고 또 친중 정부가 아니죠, 이제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뭐 러시아제 무기 쓰면 제재할 거야 라고 하는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다 갖다 씁니다. 그래서 중국이 갖다 쓰다가 파키스탄이 중국이 빨리빨리 안 갖다 주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컨택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갖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빨리 갖다 줘야지. 우리 지금 가동률이 다 섰다니까 146대가 다 섰다라는 겁니다.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엔진 갖다 줘야 되죠. 파키스탄 공군이 1년에 180에서 240시간 정도의 평균 비행을 한답니다. 기체 하나당. 이걸 이제 조종사가 두 조로 나눠서 하면 조종사 하나당 뭐 100시간 정도 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180에서 240시간, 평균 뭐 한 200시간 한다고 보면 이 RD-93 엔진의 수명이 22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이 이거 도입한 지가 10년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16-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6- 하면 벌써 7년 됐죠. 19-는 아직 쌩쌩하겠지만 이제 수명 다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 지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을 안 갖다 줘요. 중국에 갖다 달라고 하니까 싫어 기다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얀마가 이걸 11대를 샀어요. 미얀마는 중국의 비호를 받고 쿠데타를 했죠. 그래서 해보니까 미얀마는 지금 총사령관이 총리고 뭐 그냥 최고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직접 이거는 전투 부적합이야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레이더는 보지를 못해, 무장은 나가질 않아, 급기동하면 금이 가버려, 이건 못 쓴다 라는 건데, 나이지리아는 이거 세대 도입했다가 그냥 스톱해버리고 이탈리아제 M346FA로 갈아타 버렸죠. 못 쓰겠더라 이겁니다. 정말 신용 신뢰의 끝판왕을 봤는데 더 통수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정말 뒤통수가 눈이 튀어나도 아플 텐데 태국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태국 해군이 결국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S-26T 잠수함 인수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양측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이 태국에 충격적인 통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불한 태국, 잠수함 받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S-26T 잠수함 엔진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태국과 중국이 최근 중국산 디젤 엔진 탑재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주요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태국 방산 소식통들이 9월 3일 전했습니다. 이들은 큰 틀에서는 합의는 지난 6월에 있었고 현재는 태국이 중국과 파키스탄 등 기존 위안급 잠수함 도입국들에서 중국제 디젤 엔진에 대한 기술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태국은 기술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을 장착한 S-26T 도입을 승인하고 중국과 수정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태국 측이 입장을 바꾸자 중국은 태국에 또 한 번 강력한 뒤통수 한 방을 날렸습니다. 태국은 지난 2015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중국, 중선중공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삼아 S-26T 잠수함 도입을 준비해 왔는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중국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수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5년 거치 무이자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잠수함 3척을 8억 달러에 넘기겠다고 제안했지만 이 계약 조건은 한 척에 4억 3천만 달러 현금 직납 방식으로 바뀌었고 태국은 2022년 인수를 목표로 지난 2020년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중국 측에 지불해 왔습니다. 중선중공 측도 태국 해군용 잠수함 압력 선체 제작을 시작하는 등 상당 수준까지 잠수함 건조 공정을 진행해온 상태였는데요. 엔진 이슈 때문에 재작년부터 중단된 건조 공사는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고 조선소에서 납품됐던 자재들 상당수도 어디론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엔진 문제만 해결되면 24년 납품할 수 있다던 기존 약속을 뒤집고 23년 9월 기준으로
최소 40개월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태국 측에 통보했는데요. 중국 측이 밝힌 일정대로라면 태국은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이후에나 잠수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엔진 공급 이슈가 태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잠수함 인도 지연에 대해 단 한 푼의 지체 보상금도 줄 수 없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혼선은 태국 측 책임이라고 통보했는데요. 태국 정부 아까운 돈 더 날리지 말고 이제라도 중국과의 거래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알기 쉬운 무기 백과를 통해서 제가 마치고 또 링크도 해드리겠지만 이 S-26T가 어떤 잠수함이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중국에게 얼마나 거하게 뒤통수를 맞았는가를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뒤통수의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맞았습니다. 자, 여기 원래 독일제 MTU-4의 엔진을 집어넣기로 했죠. 그런데 MTU에서 태국 니들에게는 못 주겠다 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태국 국왕 행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주겠다 라고 하니 그 엔진 못 써서 그럼 중국제 엔진 집어넣겠다. 중국제 엔진이 그 MTU 엔진 카피한 거죠. 그거 가지고 지금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 이제 중국제 엔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럼 수전 계약에 들어가야 되죠. 수전 계약. 자, 중국제 엔진과 독일제 엔진이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독일제 엔진 비싸겠죠. 벤츠에 들어가는 독일제 엔진 그리고 중국산 이름도 모를 어떤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중국산 엔진이 같을 리가 없죠. 당연히 이 엔진이 벤츠 엔진이 비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선박 엔진도. 최고의 선박용 엔진인 MTU 엔진하고 그거 뺏긴 짝퉁 중국산 엔진하고 가격이 똑같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가격을 다운시킨 수전 계약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거 못 해주겠다 라고 된 거고. 자, 그리고 이미 5년 전에 18년 9월 4일 날 우한 조선소에서 잠수함 연골 지식을 했고 이때부터 잠수함 건조 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엔진만 집어넣으면 끝이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다시 40개월 더 걸려 라고 된 겁니다. 나머지 부품 준비했던 거 싹 다 어디로 그냥 다 지금 요즘 중국 군함 어마어마한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다 갖다 써버린 거죠. 없는 겁니다. 자, 니들 그냥 40개월 기다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시배상금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시배상금 못 줘. 왜? 니들 때문에. 니들이 왜 우리 엔진 안 받는다고 그래? 처음부터 받는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리고 독일에서 엔진 안 주겠다고 한 그 이유 중에 태국 국왕 문제도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 책임니까 우리는 지시배상금 못 줘. 그러면 엔진만 넣으면 바로 잠수함 붙여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왜 40개월이냐? 그건 알 바 아니고 어쨌든 40개월 걸려. 자, 이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약속 그런 거 없습니다. 신뢰 그런 거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 전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느끼는데요. 중국 정말 메이드 인 차이나의 거한 위력 한 번 더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